이슈톡 시간입니다. 저는 이슈톡 진행을 맡고 있는 이현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이슈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장마라고 부르긴 좀 이름은 장마인데 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는데 시장도 우중충한 변동성이 없으면서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있는 날은 또 전혀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보도 보이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시장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좀 지난번에 해주셨던 두 분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콘트 조세열 전무님, 그다음 뭐 KPN 자산운용 강승희 전무님 두 분 함께 모시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이 좀 원래 이런 거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한 달 만에 거의 뵀는데요. 네. 그쵸, 뭐 잘 지냈습니다. 예. 네. 휴가철인데 뭐 다들 휴가를 못 가가지고 예. 어디 코로나에 뭐 네. 덥고 뭐 비 오고 휴가를 가나 안 가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다행히 이제 비가 오기 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확실히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강원도 가는 쪽 그래가지고 좀 예상 못한 산업 이런 게 되게 많이 느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최근에 골프장이 그렇게 엄청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골프 안 돼가지고 회원권 막 증권사들이 갖고 있던 거 팔아야 그쵸. 되네 뭐 얼마를 손해를 봤나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주제 오늘은 조금 각각 주제가 다른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 주제 좀 들어보도록 하고 지난번에는 강정문이 먼저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조정문 한번 먼저 진행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조금 얘기해 주셨을 때 귀금속 이제 얘기 진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었는데 그때 왔었을 때가 7월 중순에 왔었었는데 그때가 1,800불 정도였었고 그때 이제 하반기 전망을 얘기를 할 때 한 2,000불까지는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2,000불이 넘었다고 짧은 시간이죠. 바로 그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었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었는데 뭐 2,000불 넘어가지고 2,080불까지 갔었다가 또 뭐 하루 만에 또 뭐 1,900불 때 뭐 다시 1,900도 깨지고 1,800대 후반으로 갔다가 뭐 정신이 없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은을 사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다른 뭐 프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오신 분이 금 추천 한참 하다가 최근에 또 은을 막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배운 게 도움이 안 된다고 고점인가 그래가지고 또 선뜻 이게 투자가 안 되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처음 보시면 2020년 상반기에 최고의 투자 상품은 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들 뭐 나스닥 뭐 굉장히 좋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상반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었던 게 금이 17% 올라서 제일 1등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였었고 제일 안 좋았었던 게 이제 오일. 오일이 뭐 마이너스 한 60% 정도 됐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은 상반기에 17% 올랐었는데 7월 달에만 또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7월까지 해가지고 27% 거의 뭐 30% 정도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예전에 이제 최고점을 뚫고 2,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여줬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다음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산 가치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해지 차원에서도 이제 금을 많이 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은도 또 최근에 또 많이 움직였죠. 움직였죠. 이제 은이 좀 싸고 하니까 이제 은 쪽에도 많이 몰려가지고 사실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사 제가 하나 카페 해갖고 올렸는데 이제 코로나 걸린 세계 금 18% 오를 때 은 64% 뛰었다. 엄청나죠. 엄청나요.
금이 18% 올랐는데 은이 64%가 뛰었으니까요. 여기 보면은 뭐 그 당시가 이제 7월 20일자 신문이었었는데 그때 네. 이제 금이 1,864불이었는데 은이 이제 23불 뭐 이러면서 이제 그 64% 정도 올라간 거고요. 은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둘 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라고 좀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갖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금하고 은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나중에 네네. 이제 그러면 뭐 어떤 분한테는 뭐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올 초에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금하고 은을 어느 정도로 이제 예상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그 LBMA라고 네.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네. 실물 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생산자라든지 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현물을 취급하는 곳들이 이제 저기 거래를 하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차익을 노리는 분 아니면 뭐 해지 차원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분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실물 쪽의 전문가들이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 LBMA인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예측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거기 있는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해가지고 뭐 금, 은, 플라티늄, 팔라디움의 올해 평균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 저점 이걸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사람한테 이제 상을 줍니다. 네, 금 1온스씩. 이런 스시. 네, 그러니까 금 제일 잘 맞춘 사람, 은 제일 잘 맞춘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온스 바를 하나씩 주는데 네. 1온스 바면은 뭐 우리나라 돈이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하죠. 네. 지금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그때 이제 예측한 게 올해 이제 금 평균 가격이 1,558불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예. 한 11% 올라와서 네. 이제 작년이 이제 1,392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11% 상승한 이제 1,558불로 예측을 했었고, 은은 이제 작년이 16.2불이었는데 올해 이제 12.4% 오른 이제 18.2불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지금 가격이랑 치면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이번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을 예측을 못한 거죠. 네.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떨어져가지고 뭐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래 보이진 않고 전문가들도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예측한 그 레인지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분이 그래도 좀 뭐 근접하게 좀 높게 썼네. 좀 저거 했지. 나머지는 다 그냥 뭐 1,500불 뭐 한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이 아무래도 뭐 그걸 좀 받아가지 않을까. 금 1등으로 받아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 상금이 바뀌는 거네요. 네? 왜냐면 금은 가격이 바뀌니까 계속 그쵸. 똑같이 받아도 상금의 가치는 이왕이면 좀 조금씩 높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금 이제 차트인데요. 네. 예,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작년 이후에는 그냥 뭐 쫙 올라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왔었던 건 이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높은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초저금리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이 올라왔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역사상 고점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제 꺾일 것이냐? 그럼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이 뭐 사이클상에 뭐 아직 뭐 중반도 아닌 게 아닌가라는 중반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아직 그 가격에 미칠 요인들이 지금 봤었을 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금리도 완화하고 양적 완화도 이제 하면서 했었었는데 지금 뭐 이게 사실 지원이 지금이 끝이 아니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아직 해결이 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가을 되면 사실 더 확산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경제 부분도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까 그렇게 올라왔었던 그 요인을 보면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작년 2019년부터 네. 보시면은 엄청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3%에서부터 이게 10년물 국채 가격인데 미국 국채 가격인데 지금 현재는 0.5, 예, 0.5, 6,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왕창 떨어진 거에 대비해가지고 비례해서 이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풀린 돈을 갖다 나타내는 건데 예전에 그 금융위기 때 사실 돈이 풀렸었었는데 네. 그때가 한 900불에서 한 1,800불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올라갔었던 게 한 900불에서 한 1,800불 한 2배 정도 올라갔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때 풀린 거에 비하면은 한 3배 정도 사실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올해 올라간 게 한 3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그것도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제 풀린 다음에 바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3년에 걸쳐가지고 사실 쭉 올라왔었던 그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제 그 축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한동안 되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금 가격 그 차트인데, 이걸 갖다 인플레하고 같이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보면은. 파란색 차트는 이제 인플레를 감안한 금 가격. 금 가격.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부분은 그냥 가격을 썼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000불 정도 되니까 지난번 그 2011년도 이제 올라왔었던 거와 뭐 인플레 감안하면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 1980년대 네. 그때 그 가격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한 2,80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금 가격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랑 딱 정확하게 매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풀리는 양이라든지 뭐 이런 요건들을 봤었을 때 아직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인플레가 좀 있어서 인플레가 이게 엄청 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 인플레인데 한번 경기 개선되면 인플레가 생기면 더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시작이 되진 않았었지만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포텐셜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도이치에서 리서치가 이제 보내준 거 잠깐 받은 거 지나가면서 봤는데 인플레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리고 빠진다고 했을 때 인플레가 10년짜리 인플레이션 레이트 자체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인플레이션 링크드 노트들 미국에서 파는 것들 가격으로 했는데 인플레가 떨어짐으로써 골드도 같이 떨어진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플레가 위로 가면 더 간다. 근데 인플레가 없어지면 빠질 수도 빠진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인플레한테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인플레가 없어지면 디플레이션 오면 또 시장 공포 때문에 좀 지지해 줄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 오히려 가격은. 그러니까 올라가도 따라서 갈 수 있고 내려가도 대충 또 버틸 수 있는 네. 그 부분은 좀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 외에도 보면 그 저기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골드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 ETF에 많이 이제 투자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금 관련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좀 가치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제 금을 투자를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금을 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ETF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ETF가 그래서 이제 올 들어가지고 4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0조 가까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하고 달리 이제 ETF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선물을 갖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ETF 쪽에 이제 수요가 계속 집중이 되면서 이제 그 금에 대한 실수요도 굉장히 좀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이제 상반기에 그 금 장신구 수요가 작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46%가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좀 샥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실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장신구를 갖다가 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씩 나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여기 금 많이 사는 데가 이제 중국, 인도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인도 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가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과거에 못 샀던 것까지 또 올 초에 못 샀던 것까지 이제 그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수준도 회복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실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보복 소비. 그렇죠, 보복 소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금리나 뭐 이런 부분 외에도 그다음에 그런 실제적인 수요 측면에서도 사실 좀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해지 차원에서든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 그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미 달러하고 그다음에 미 자산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니니까 이제 금을 갖다가 많이 추천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S&P 밸류에이션이 2000년 그 닷컴 버블 정도 수준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시장은 더 사실 갈 거를 보는데 하지만 이제 뭐 또 언제든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처분한다기보다는 사실 금을 사서 그걸 갖다 같이 이제 좀 해지를 하는 부분이 사실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전 투자대 저희 상반기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1등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이라서 같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주종의 주가지수 원래 이렇게 주식 트레이딩을 약간 전업처럼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당연히 이제 보기 때문에 해외 선물 주가지수를 해서 되게 돈을 잘 벌었거든요. 이제 잘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좀 더 벌고 이제 테슬라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베팅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팍 치고 올라가면 원래는 이론상은 금이 내려와야 되니까 더 많이 벌려고 금 숏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데 금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이론상 안 맞잖아요. 원래 이론은 안 맞죠. 근데 지금 이 닷컴 버블 요거 얘기 주신 것처럼 오르는데 불안감이 있으니까 금을 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그분은 생각을 못하고 내가 맞는데 그래서 버텼거든요. 그래서 주가지수로 번 돈을 여기 다 금에 다 꼬라박았거든요. 여기 좀 생각지 못하는 작년까지는 고려치 않던 약간 패턴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은하고 금하고 상당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은 품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금이 움직이면 은도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럼 다 귀금속에 이제 들어가는 금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올 초에 굉장히 높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시오 자체가 120도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 가격이 비싸지고 그 레이시오가 이제 높다는 건 이제 금이 비싸고 이제 은이 낮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을 은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이시오가 줄어들면은 이제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시오가 높아지면 이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한 50에서 뭐 한 100 정도 사이 정도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7, 80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 70 정도? 70에서 80 정도로 이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다 같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금도 빠지고, 은도 빠지고, 뭐 주식 다 빠지고, 뭐 사실 그때 이제 금은 안 빠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었는데 금도 빠지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라긴 했었었는데. 약간 패닉장. 패닉장. 뭐 그때는 다 그때 그거였잖아요. 그 레이달리오. 그 올웨더 펀드 몇십 조라 그랬나 몇 조라 그랬나. 사우디에서 환매 들어와서 환매를 때렸는데 그 올웨더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때려가지고 그거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도 빠지긴 했었지만 사실 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바운드를 했었죠, 금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 빠지고 리바운드를 하면서 이제 금은 확 올라간 거고,
그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대로 확 내려갔다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벌어졌었다가 네. 다시 이제 밑으로 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197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은 차트인데 금 위에가 이제 금이고 밑에가 은이거든요. 네. 근데 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씩 튈 때 보면 네. 은이 훨씬 많이 튀는 튀죠.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올라갔거든요. 많이 예, 한 5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은이요. 네. 예. 그 7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예. 그때 보면 인플레가 엄청 났었죠. 아까 뭐 네. 팀장님께서도 뭐 인플레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뭐 한 12%, 14% 뭐 이러니까 뭐 1년 지나면은 뭐 물가가 그냥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뭐 돈 가치는 뭐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헌터 형제가 아버님이 이제 그 석유 재벌인데 7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산을 다 상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74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에서 이제 돈의 이제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보존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은을 갖다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그래도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데 금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은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두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현물 금도 사고요. 그다음 현물 은도 사고 선물 은도 같이 샀었습니다. 예, 사면서 보통 보면 이제 그 만기가 되면은 이제 캐시로 보통 정산을 하는데 여기는 다 현물로 이제 딜리버리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물도 매집을 하면서 선물 만기 되면 또 딜리버리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집을 하니까 가격이 뭐 엄청나게 뛰어 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집 들어가니까 슛 쳤었던 사람들도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쇼커버링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계속 올라가고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네. 점프한 거예요. 점프를 한 거죠. 이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만기 때마다 계속 딜리버리 받고 또 사고 계속 올리는 그러는 일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은 가격이 이때 막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갔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형제들이 그 당시 그 은 거래량에 거의 한 3분의 2를 갖다가 이 사람이 두 형제가 이제 했었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미국 정부에서 그냥 계속 방치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은행한테 이제 투기적인 적에 대해서 돈 빌려주지 마라. 은 보유 얼마 이상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진콜을 갖다가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메꾸고 그랬었었는데 이제 대출도 안 해주니까 이제 마진콜을 처리해야 되는 못 막아서 3월 24일인가 7일인가 근데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48불에서 11불로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졌어요. 은 가격이. 예. 그리고 파산했고요.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뭐 얼마 다 날리고. 얼마 못 튀고 그냥 다. 형제 중 한 명이 매도를 갖고 있었으면 그나마 네. 그래서 근데 그 둘 다 갖고 있었던 은을 갖다가 뭐 다 처분하는데 한 7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파산을 했는데 리퀴디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리퀴디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독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정부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그때 여기 이제 2011년 이때도 네네. 이제 왕창 왕창 올라갔었는데 올랐죠. 네. 그때도 그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사실 뭐 2008년도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인플레가 이제 생길 것이라 이제 뭐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금하고 은하고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워렌 버핏도 은을 그때 투자했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쫙 올라갔었다가 뒤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인플레가 그때 별로 안 생겼어요. 보면은 그때 인플레 차트인데 뭐 한 2%?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정도였었고 그때 인플레도 안 생겼었고 그다음 그 당시 이제 미국 성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은 이제 뭐 갖고 있어봤자 뭐가 따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 은 가격 이제 동시에 다 빠졌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은은 훨씬 더 그 진폭이 크게 네, 더 크게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이거 기억이 남는 사건 중 하나거든요. 이 은이 올랐던 게 제가 그해 1월에 해외에서 이제 연간 뭐 리포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유망한 뭐 내용. 근데 은을 꼽으면서 어느 회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외작인데 은을 꼽으면서 이유가 독일이 그때 뭐 태양광으로 되게 국가적 단위에서 막 바꾼다. 근데 그 태양광 그 패널에 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 하니까 원래 은 이렇게 특성상 산업재로 쓰이는 게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지만 그게 있으니까 수요가 안정적으로 받쳐줄 거고 뭐 독일이 뭐 제로 탄소 이런 거 추구하면서 이렇게 유럽 전체가 바뀌어가니까 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리포트를.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이 계속 오른 거죠. 엄청. 그래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고 거래소가 증거금 일주일에 2배 올린 건 그때 거의 처음 본 거거든요. 갑자기 CM에서 엄청나게 막 증거금 올려가지고 고객들도 마진콜 아닌데 마진콜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증거금 2배 되니까 마진콜 되고.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아니, 종목명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한국 회사가 있어요. 아연 관리하는 이 부속물로 은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지? 선생님 종목이 계속 하는데 이거 나중에 삐 처리해 주실 수 있어요? 직원들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잘 갖고 있으니까 은값이 오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물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선물 거래도 안 할 거면서 은 어디까지 갈 거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속으로 그걸 알면 내가 투자를 하지.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문 올라가니까 그 회사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2011년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금 올라가면 이제 은도 같이 올라갔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각자 따로 움직이는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그 다음 은은 계속 빠진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속 뭐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 이제 금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은은 사실 뭐 예전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왜 안 같이 움직이는지.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이 쓰이는 게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좀 실물 화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움직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쪽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이제 뭐 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사진 인화할 때 이제 은 많이 쓰였었는데 뭐 그 요즘에 디지털로 하면서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쓰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태양광 쪽은 이제 계속 쓰는데 그래도 옛날 과거 최고치로 찍었을 때만큼 아직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민감도가 사실 그 금에 비해서 낮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금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 뭐 하락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민감도가 이제 낮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또 중앙은행에서 금은 매입하는데 은은 안 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하고 은하고 좀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금과 은 수요처 보시면 이제 왼쪽이 금이고 오른쪽이 은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얼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굉장히 이제 거의 8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게 뭐 한 10몇 프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반면에 은은 반대입니다. 은은 한 70% 이상이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귀금속이나 뭐 투자 용도가 뭐 한 30% 정도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 은반지 선물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유행을 한번 만들어 티파니 있지 않나요? 티파니 그 백금 아닌가요? 그 플래티넘 아니에요? 플래티넘? 티파니에서 은도 파는 거 같은데. 그래요? 가보지 못해서. 은은 제가 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군대 장군이 되면 진짜 은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계급장을. 그전엔 그냥 이렇게
철이고요. 네. 진짜 은으로 아, 만들면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은이 부식이 돼가지고 네. 계속 닦아줘야 돼요. 부관들이 아, 그쵸, 하는 일 네. 중에 하나가 장군 별 닦아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은하면 그게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닦아주셨나 본데요. 네. 아 이게 그 얘기만 듣고 얘기만 듣고. 보기만 했죠. 그래서 아 저건 은인가 보다. 아, 그쵸. 네. 네. 그 닦아주지 않으면 그게 이 좀 색이 뿌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은수저도 반짝반짝한- 그냥 하면 까매지거든요. 그래 네. 주면.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수요 면에서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저기 사진 관련된 그런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줄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좀씩 늘어나긴 해도 또 과거 이제 많이 필요했었을 때보다는 이제 산업적인 이제 수요가 좀 적다고 보실 수가 있을 진짜 것 같고. 사진 수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네. 그러게요. 금리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그 왼쪽에가 이제 그 금리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역상관관계라고 볼 수가 네, 있죠. 네. 이제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은 올라가고 은 가격도 올라가지만은 이제 그 금보다. 상관관계가 이제 금이 훨씬 더 강한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금리가 이만큼 하락한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나 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이 이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에서 이게 더 크게 움직인 금이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게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을 은은 이제 안 산다고 네.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금을 매입한 걸 보면은 금을 매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저기 1900년대하고 뭐 2000년 초반까지는 금을 팔았거든요. 네, 국가은행에서. 오히려. 예. 저도 옛날에 이제 선물회사 있을 때 보면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중앙은행에서 금 팔았다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200불 후반, 300불 초반 뭐 이렇게 거래가 됐었었는데, 예, 금이 그 당시에 중앙에서 맨날 금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기 국채를 갖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라도 받는데 금은 갖고 있으면 보관료만 드니까 의미가 없다. 네, 이거 왜 갖고 있냐? 이제 금본위도 아니고 뭐 중앙은행 특히 유럽 중앙은행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많이 팔았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또 요즘에 신문 나오는 게 뭐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 뭐 김중수 총재님이 그 당시에 비싸게 금 샀는데 뭐 한동안 마음고생 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활짝 웃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꾸준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랑 중국이 사는 건가요? 또 누가 사죠? 러시아,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도 좀 많이 산다고 네. 들었고. 중앙은행들에서 많이. 그러니까 미국은 안 살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안 사겠죠?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제일 많이 갖고 미국이 제일 많이 있는데 갖고 있죠. 저도 들었는데 뭐 한국은행이 금 산다고 하면 한국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은 없죠. 네, 미국 연준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옛날 영화 다이하드라고 있는데 바닥에 들어가서 다이하드 그렇죠. 영화 네. 3편 보면은 그 연준 네, 들어간 밑에서 금 훔치는 네. 거거든요. 네. 그게 범죄자가 어릴 땐 몰랐는데 그게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냥 도둑인데 왜 은행에 금이 되게 많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미국에 많이 보관돼 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한때는 또 많이 사다가 또 안 사다가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중앙에. 네. 쭉 얘기했는데 한번 이제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점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치 보존 수단이다. 이제 인플레나 아니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가치 보존 수단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요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 ETF 사자가 계속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쪽 같은 데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주식시장 해지 용도로도 이제 사실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은에 비해서 유동성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은에 비해서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이제 적어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면은 쭉 올라가고 네. 팔면 쭉 빠지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한 뭐 거래에도 뭐 그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제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은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고, 네. 예, 그러니까 아직 아무래도 금보다 싸죠. 네. 그리고 역사 고점 대비 이제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금은 이제 역사 고점 뚫고 벌써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은은 뭐 아직 역사 고점에 한 50%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좋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동성이 크고 이제 금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은 이제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납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재련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많이 이제 생산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이 올라간다고 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재련을 해야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안 하면 그게 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것도 이제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이제 사실 공급이 즉각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금은 사실 그 채굴은 못한다 하더라도 금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돌반지도 갖다 팔고 뭐 이런 그 재생금 뭐 그런 금들이 스크랩 이제 집에 있던 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을 좀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은 신규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근데 이제 수요가 몰리면 이제 확 튀는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작전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점이 이제 금하고 은하고 이제 그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금은 고점. 예, 좀 부담스럽죠. 네. 이제 이거 얼마나 안 가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금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밑으로 갈 게 룸이 별로 없으니까, 예, 지금도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금가격에는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은은 사실 본질적인 투자 수요가 없습니다. 아까 수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기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죠. 투기적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대체제로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본질적인 투자 수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뭔가 이제 좀 더 투기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금을 사실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이렇게 막 60몇 %씩 올라간 거는 이제 사실 은이 더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도 금 가격이 금 가격 튀고, 그 다음에 은은 이제 그때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지. 사실 은이 더 좋아가지고 은에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 거는 아니다. 아닌 거 없거든요. 쭉 올라오다가 2080도 올라갔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왕창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 뭐 2080에서 뭐 한 1880으로 그냥 훅 내려 한 10% 빠질 동안 은은 20% 빠졌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확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빠질 때 저거 하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번에 이제 조정을 받긴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요번에 이제 조정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사실 계속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금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빠졌었는데 그 달러가 그렇다고 해서 좀 강세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 봤었을 때 강세 가려면 이제 뭐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뭐 경기가 확 살아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경기가 사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금리를 올리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형편이라서
약간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달러가 또 그렇게 또 강세로 전환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사기는 좋은 네.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900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1940불 뭐 한 그 정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위로 봐도 괜찮은 게 아닌가. 저는 뭐 한 2,500불 정도까지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왔죠. 그냥 네. 일방으로 그냥 쫙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는 그렇게 일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지점에서 사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나오면 이렇게 확 빠질 수도 네, 있는.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뭐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좀 커지는. 변동성은 커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추세 보고 약간 짧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네. 투자 네. 관점에서 그걸 뭐 완전히 장투보다는 지금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저도 주변에 요즘 금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금 투자 괜찮을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그래서 갖고. 뭐 빠지는 적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네, 괜찮지 않을까. 둘 다 좋게 보는데 네. 사실 저 같으면은 이제 좀 더 금에. 금을 하지 않을까.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로서의 이제 투자 그 수요보다는 이제 대체제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투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충분히 뭐 금으로도 보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낼 수 수 있다.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이제 금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고객, 사실 그 트렌드가 좀 반영된 게 올해 고객들 거래를 보면 금 비중이 많이 높아요. 원래 원유가 뭐 거의 커머디티 투자의 절대 강자였는데 원유는 좀 확실히 사그라들었고 금 투자가 점점 늘고 은은 이제 원유 대비하면 천연가스처럼 막 더 투기적인 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데 금 괜찮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제 뭐 금 저희가 원래 저희가 하던 그 후배랑 하던 설명에서도 금 한번 여러 가지 설명했었거든요.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까 저희끼리 잠깐 여담으로 나는 KRX 그 금도 있지만 선물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착안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투기적인 트레이딩은 뭐 선물이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또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좀 여담인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 봤는데 홍콩 이제 요즘 좀 이슈 있잖아요. 뭐 뒤에 얘기도 해주실 거지만 홍콩에 있는 부자들이 현물 금을 갖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옮긴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그 금을 갖고 간다는데 처음에는 저는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빨리 팔아서 금이 이렇게 시장에 나왔나 했는데 기사를 다시 보니까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옮기는지도 좀 궁금하고 없지 않아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 급진적으로 뭐 홍콩 하면 옮기지 못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뉴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금과 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투자 관점에서도 오늘 좀 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이 저는 막연하게 좀 고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충분히 위로 상방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지 아까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